죽은 언론의 사회에 살고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김용민입니다.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뭐였지? 미디어 문화부장이었나? 그렇습니다. 예. 네. 문화스럽지 않지만 문화부장입니다. 인사철을 맞아서 뭐 보직 변경이 된다거나 네. 뭐 이직을 고려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군요. 예. 2014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말이죠. 네. 제가 사실 예전에 그 뉴스앤조이라고 개신교계 그 인터넷 신문에 편집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몇 번 불려갔어요. 네. 그 언론중재위원회 갔다 나오면요. 이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 오늘 지금 민동기 부장이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니 뭐 중재위는 요즘 네.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에 비교했을 때 그렇지. 굉장히 양반입니다. 이건 뭐 조족지열이다. 그렇습니다. 새바르피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풍성한 이슈들을 갖고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티맥하고 도착 시간을 정해놓으면 정확한 지도, 실시간 길찾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 근데 더 좋은 건 내가 술 먹고 대리운전 부를 때 1577 번호 외울 필요 없이 티맵에서 한 번에 신청. 내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술 취해도 걱정하지 마. 앞으로 대리운전도 티맵에서 이용하자. 지금 티맵 대리운전에서는 모두에게 2,000원 주유권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언론중재위원회를 왜 다녀오셨어요? 지난번 부산 공개방송에서 예. 저희가 ABC 협회를 한번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정철훈 기자가 그 기사를 썼는데 예. 이제 그 기사에 대해서 ABC 협회가 정정 보도를 해달라. 사실 근데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 그 ABC 협회 쪽의 주장을 저희가 온라인에서 예. 그 처음에 정철훈 기자가 썼던 그 기사에서 마지막에 무려 두 문장이나 그러니까 두 단락이죠. 예. 충실히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요즘은 기사를 온라인으로 많이 보니까 예.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하고 나니까 또 ABC 협회 쪽에서 예. 정정을 해달라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주간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정정 이렇게 해서 실어달라는 거고 온라인에서도 그 기사에 입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정 이렇게 따로 해달라. 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도한
이런 기사가 틀렸다. 이걸 그렇죠. 자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론과 정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론 보도는 저쪽의 입장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 입장을 실어주는 네.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정정 보도는 우리 언론사가 낸 기사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아주 대망신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BC 협회가. 네.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결론은 일단 중재위원들도 예. 반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정정 게 보도감은 아니다. 뭐 속마음이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중재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그러했는데 ABC 협회 쪽에서 정정을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일단 결렬이 됐고요.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열리기로 했는데 중재위원들이 이번 오늘 그 결렬이 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쌍방에 가서 잘 반론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뭐 저도 국장이 원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장이 대리인으로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장한테 제가 물었죠. 예. 어느 선까지 저한테 재량권을 주실 겁니까? 네. 정정을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사실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입장을 견지를 했죠, 저도.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충분히 예. 반론권을 행사를 하면 예. 우리가 100%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우리가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철훈 기자가 원래 쓴 그 기사에도 네. ABC 협회 쪽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반론권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오프라인에서도 반론권을 받아주겠다는 거였는데 네. ABC 협회는 계속 정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다. 정정을 요구했다 하면 팩트가 틀렸다라는 건데 팩트가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는데 왜 정정 보도를 요구하나요? 그러니까 ABC 협회 쪽이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핵심적인 주장은 예.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낸 그 열독률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 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예. 2009년에서 2011년 그 동안 예. 신문의 유료 독자 부수가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추세에 비교해 봤을 때 예. ABC 협회가 올해 11월 달에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예. 인증 부수를 이제 공개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 그 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매체의 예. 유료 부수가 예. 이 저하폭이 언론진흥재단과 비교했을 때 좀 더디다는 거였죠. 정철훈 기자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래서 부수가 크게 안 줄어든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ABC 협회는 그거를 전제를 봤을 때 좀 예. ABC 협회의 이 인증 결과라든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사실 뭐 이 얘기는 정철훈 기자뿐만 아니라 예. 그 전에 예. 그 국회 예.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를 제기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ABC 협회뿐만 아니라 예. 다른 어떤 복수의 네. 신문 부수를 산정하는 기관을 예. 뭐 만들어야 된다는 법안까지 지금 제출된 상태거든요. 일단 한국언론재단과 ABC 협회 그 성격을 한번 보죠. 언론진흥재단은 누구 겁니까, 그거? 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그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뭐 조중동과 뭐 척을 지지는 않더라도 뭐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연관의 그 어떤 간격을 한번 따져보면은 ABC 협회하고 조중동은 무슨 사이입니까? 회원사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ABC하고 조중동 갑과 을로 따지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그거는 뭐 각자의 주장이 다르겠으나 예. 미디어오늘이 판단했을 때는 네.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중동이 조금 갑이다. 갑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ABC 협회가 조중동의 어떤 요구 여기에 맞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니 그게 통상적으로 언론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흔히 제기하는 의혹이었고 오늘 중재위 끝나고 나서
또 ABC 협회 나온 분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그분들의 고충이 또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는 곳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하러 가면 네. 협조 안 하고 저항하는 곳이 예. 조중동이랍니다. 아니, 협조를 안 하면은 협조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 협조 안 하는 조중동의 뭐 부스를 그렇게 공개한다는 건 또 주된 해운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네. 그렇게 대외적으로 표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솔직히 예.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미디어들이 이렇게 우리 그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기사를 쓰면 우리가 뭐가 되냐, 뭐 이런 하소연을 하시던데. 자, 뭐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따져보면은 언론진흥재단은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거네요. ABC 협회보다. 공신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뭐. 그러니까 조중동하고 이해가 얽혀 있는 걸로 보자면 언론재단이 좀 더 안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보다 더 얽혀 있는 데가 ABC 협회고. 예. 그런데 이제 ABC 협회는 자기들이 좀 더 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얘기도 전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조사의 신뢰성에 조금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네.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는 ABC 협회가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네. 하여간 ABC 협회로서는 하여간 공신력이 실추되면은 큰일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 기사를 쓴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지금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복수의 기간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중동의 정확한 지금 부수가 얼마인지 이거를 ABC 협회가 제대로 잡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그리고 제가 좀 아쉽게 합리적 생각하는 의심이 됐어요.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ABC 협회 쪽에서 자료를 완전히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자료를 다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회원사 간의 어떤 그런 좀 긴밀한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국회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하더라도 자료를 다 제출 안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정말 이 시대의 깡패입니다. 조중동은 진짜. 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네. 아니 그렇게 밝혀야지 정확하게 공정한 그 매체의 어떤 영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그래서 광고주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또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늘 주장하는 그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지금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어요. 조중동이 말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ABC 협회보다 가장 정확하게 신문 부수를 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일기획. 왜냐? 광고회사거든. 거기는 광고 단가를 집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저는 뭐 ABC 협회 쪽의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던데 제일기획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거와 또 비교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 게 훨씬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언론계에서 나오거든요. 제일기획이 제일 큰 광고회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기획도 한번 그 자료 조사를 한번 그쪽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입수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광고주의 어떤 이익에 결국 충실할 수밖에 없는 곳이 그렇죠. 광고기획사인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업계 1위인 그 제일기획으로서는 각 매체별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고 광고 효과가 있는지를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언론중재위를 다녀오셨네요. 오늘 네. 난 예전에 말이죠. 그 모 기독교 사립학교 거기서 이제 그 반론 보도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언론중재위 제소를 했더라고. 반론 보도요? 아니 무슨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우리는 실어줘 그냥. 반론 보도가 뭡니까? 우리 입장은 이러하다. 이거 반영해달라. 왜 안 해줘? 양식 있는 언론사는 해주지. 그렇죠. 근데 가끔 조폭스러운 언론사 일부 언론사들은 반론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언론중재위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조폭 언론이 하는 짓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러진 않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변호사가 조금 좀 말하자면은 경험이 적으신 분이었나 봐. 이 양반은 반론 보도가 정정 보도보다 더 세다고 판단을 했던 거지. 그래요? 예.
누구야? 어떤 변호사야 대체? 그러니까 정정보도보다 더 센 게 반론보도다 해가지고 반론보도를 해서 이 언론사를 엿먹여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아주 흔쾌히 응하니까 그 신청을 한 게 반론보도니까 거기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니 반론해서 피신청이니 오케이 받겠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몇 초 만에 끝났나 그랬을 거야 아마. 변호사 잘 쓰셔야 됩니다. 예. 변호사 누굽니까 그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괜히 발품 팔고 그 시간만 잔뜩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끝날 일을.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예. 참.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 그 거짓말이란 게 뭡니까? 하도를 좀 거짓말을 내거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통상 이게 거짓 보도가 뭐 한둘이 아니죠 우리 언론계에서. 근데 조금 악의적인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보도. 네, 이게 자세히 안 보시면 그냥 넘어갈 뻔한 그런 보도인데. 그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먼저. 여지없이 등장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아일보. 동아일보입니다. 12월 12일자. 일면에 사진이 하나 실렸어요.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컨테이너. 이게 굉장히 배송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이런 사진 설명과 함께 열차를 이용해서 화물 열차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다. 쌓여 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뭐 이런 이미지를 팍팍 주는 그런 사진 기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진이 왜곡된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어디 기자입니까? 중앙일보 사진 기자입니다. 그래요? 네. 대단히 이게 이례적인 사건인데. 요즘 조중동이라고 묻기에는 중앙일보의 노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사설도 좀 그렇고요. 상당히 좀 이상한데. 뭐였습니까? 뭐 어떻게 조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일보 김성룡 기자인데. 이 김성룡 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꼭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시멘트 등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트럭을 통해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컨테이너는 시간이 급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파업을 안 할 때 가도 그건 똑같은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취재를 했어요. 어이구. 그래서 원래 컨테이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컨테이너 기지 내에 있는 오봉역장을 취재를 했는데 오봉역이요? 경기도 의왕시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업과 한적한 이미지 이게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동아일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 설명을 그렇게 다른 것 같다. 이제 이 문제 제기였는데 사실 이 중앙일보 김성룡 기자와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 그 이치열 사진팀장이 있습니다. 이치열 사진팀장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로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기자들은 다 언급을 하면서 미디어 토크에서 자기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드디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왜냐 이 아이템을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 중앙일보 김성룡 기자가 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한참 일었을 때 중앙일보가 사진 조작 사건에 한번 휘말렸었어요. 그랬죠. 그 식당에 가서 미국산 쇠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아. 어마어마한 소비자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미국산 쇠고기 파는 그 식당이 바글바글했다. 그렇죠. 근데 그 손님 중에 중앙일보 기자 찍은 거지. 그렇지. 그 파문의 당사자였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본인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아픈 만큼 성숙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연도 그런 부분에 가서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뒤부터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식을 많이 가졌었죠. 역시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물론 동아일보의 해명은 또 전혀 다릅니다. 동아일보는 참
팩트를 보도한 것이다. 팩트를. 그렇지. 네. 사진 속에 사실은 포토샵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해설이 그야말로 그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정말 우리가 그 사진 기사는 그냥 사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일면에 게재되는 그 사진 기사가 갖는 그 위력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말이죠.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뭐 이런저런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 사진을 직장에 가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식들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효과를 노리는 건데.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김성룡 기자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잘못을 할 수 있고 또 잘못의 유혹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또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요. 있습니다. 빨리 가서 찍어 오라고. 오다가 내려놨으니 그 직장인으로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은 잘못됐다. 그렇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 태도를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염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룡 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뭐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잠깐. 철도 노조와 관련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서울역에서 신창역까지 가는 누리호 열차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출퇴근 또 등하교용 열차입니다. 그 천안 아산에 대학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 대학생들 실어다 주고 또 귀가할 때 또 실어다 주는 그런 열차인데 이게 전면 운행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철도노조 파업이라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철도노조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철도노조는 60%는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레일 사측이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겠어? 철도노조 욕먹이려고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뭐 코레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60% 맞춰줘야지. 노사 합의로 그렇게 한 건데 그렇죠. 노조는 지키겠다고 한 것이고 사측이 왜 어겨? 왜 제로로 만들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번 코레일 이 철도노조 파업은요. 지금 코레일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 특히 동아일보가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말하자면 철도노조를 고립시키려 하는. 그렇죠. 여론의 외면을 받게 하려는 온갖 술수가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동아일보 이 기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최영훈 편집국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까지 했었는데 논설위원으로 발령이 났고요. 근데 저희는 이 교체 배경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 교체 배경은 아니고요. 근데 올해 취임하지 않았어요, 그 양반? 아닙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됐어요. 6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통상 1년 6개월, 2년 요 정도 되면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인사 성격이 짙다는 게 안팎의 이제 분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게 김차수 채널A 보도 본부장이 지금 동아일보 신임 편집국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분이 임명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사진이 실렸단 말이에요. 조금 앞으로 동아일보의 그 지면이 조금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영훈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초반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었거든요. 변화를 하려고. 근데 결국에는 뭐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김차수 국장 같은 경우는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가 봤을 때 동아일보가 김차수 체제에서는 최영훈 전 국장 때보다 별로 기대할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김차수 보도본부장. 원래 동아일보 출신이죠, 이 양반이? 그렇습니다. 채널A 보도본부장을 했었고요. 뭐 최근에 그 문제가 됐었던 2011년 5월부터
종합편성 채널A 보도본부장을 맡아왔는데. 5월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5.18 왜곡.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구만. 그렇습니다. 최고 책임자. 예, 그때 당시 또 심의위에까지 나가서 예. 의견 진술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했을 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참, 그럼 이런 거네. 그 당시에 5월에 5.18 왜곡과 관련해서 채널A가, 저녁 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대변을 받단 말이죠. 똥을 쌌어요. 근데 그 치운 걸 동아일보가 했다고. 그렇죠. 당시 동아일보가 얼마나, 5.18 그 북한군, 개입설, 이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부인을 했어. 동아일보가. 채널A가 그렇게 싸고 치고 동아일보가 수습하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는데. 근데 재밌는 게. 예. 그때 당시 채널A 보도본부장이 김차수 본부장. 그리고. 당시 최용은 보도국장이었거든요. 예. 편집국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5.18 북한군 개입설 다 뻥이에요라고 얘기한 편집국장이 날아가고. 논설위원으로 가고. 그리고 그 문제 방송했었던 이 방송을 한 사람은 지금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되고.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지면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모양새가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동아일보에 애초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나 저 사람이 오나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좀 최소한의 기대치는 좀 있었는데. 아니 동아일보에 인물이 많잖아요. 그래. 최영애, 그렇죠. 김순덕, 이런 분들.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왜 기용이 안 되나 몰라요. 예. 그분들은 기용 안 돼도요. 예. 목소리를 다 내시는 분들이라. 좀 그렇습니다. 최영애 하면은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동아일보 기자들한테도 비판을 받은.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는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예. 정평을 자아냈던 우리 최영애 논설위원. 요즘도 계속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재밌네. 예. 두 번째 거짓 보도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거짓 보도가? 예. 뭡니까?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참 동아일보, 문화일보 문제 많아요. 살색 일간지. 그렇습니다. 황색 일간지. 예. 예. 문화일보는 어떤 거냐? 예. 이 문제가 좀 있는 게 네. 12월 12일자입니다. 8면에 12월 12일자? 11자. 11자. 예.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 재판 중간 점검을 한다면서 네. 4개의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메인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른편에 수의를 입은 채 버스에서 내리는 이석기 의원의 사진을 실었어요. 예. 근데 이게 통상 문제가 뭐냐면 예. 수안지방법원에 도착해서 예.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런 사진 설명이 달렸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사진 속 인물이 이석기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오. 이게 문화일보가 며칠 뒤에 정정 보도문을 냈어요. 예. 이석기 의원 사진이 아니다라고. 예. 근데 이 정정 보도문은 아시겠지만 쫙 구석에다가 이 박아놓기 때문에 한마디로 네. 잘 모르시는데 예. 이 사진만 딱 왜냐하면 이 사진이 엄청 크게 실렸어요. 예. 근데 인터넷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 사진. 네. 근데 7명 모두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호송 차량에서 내린 7명 모두가 수의를 안 입고 당시 정장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실어놓고서는 예. 이거를 갖다가 떡하니 사진 설명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 그렇죠. 아니 근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의를 입을 수 있나? 그러니까 호송 차량에서 내릴 때는 네. 양복 차림이에요. 수의를 안 입습니다. 일단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렇죠. 수의를 입었겠지만. 근데 법원으로 올 때는 당연히 정장 차림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의 입은 사진을 갖다가 엉뚱한 사람 사진을 딱 찍어놓고서는 네.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묶인 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이건 대형 오보였고요. 네. 문제는 네. 이 사진이 네. 예전에 11월 12일에 그때 당시 이제 재판을 하러 또 왔었거든요. 예. 그때 사진 기자들이 똑같은 식으로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실었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사진을 다 내렸어요. 예. 그래서 웬만한 사진 기자들은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이석기 의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알면서도. 근데 문화일보는 일단 뭐 몰랐다, 실수했다라는 게 확인해서 내렸다는 게 해명인데 사진 기자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또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면에 이게 엄청 크게 실렸어요. 그 뭐 기왕이면은 이석기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실은 다음에 뭐 항의를 하면은 나의 실수 이러면서 이제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솔직히 의구심이 드네. 요즘 문화일보를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직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미디어오늘 검색을 하시면은 그때 당시 그 문화일보에 실린 12월 10일자 8면 지면이 있거든요.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실렸는데 그 사진 속의 인물을 본 사람은 이렇게 해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며칠 뒤에 실린 저 구석에 박힌 정정보도문 한두 줄짜리 정정보도문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심각한 오보죠. 아니 그 TV조선도 덩달아서 오보를 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석기 의원이 수의를 착용하고 착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참 TV조선은 그러니까 이제 문화일보를 보고 그렇죠. 그 오보를 베껴서 그렇다라고 봐야죠. 지금 속보를 통해서 이제 11월 12일자거든요. 그건 11월 12일의 상황.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터넷에서 그 사진이 떠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TV조선이 이제 그걸 보고 호중버스 내릴 때 수의를 착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면서 사진을 다 내렸거든요. 근데 TV조선은 정정 보도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수구 기득권 언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진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이고 참 부끄럽네요. 이런 나름 또 민주주의가 꽤 진척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언론들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30분 동안 신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방송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이 세습. 세습. 세습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 위쪽 동네를 많이 떠오르죠. 요즘 또 아주 핫한 이슈를 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 저는 김용민 PD는 저를 닮았다 그러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장성택 닮았다고 해야 되겠다. 청됐잖아요. 근데 무서워. 나는 아침에 그거 보고 참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무섭습니다. 아니 고모부를 사형을 시켜. 나 이게 정말 물론 고모부가 뭔 잘못을 했다면 뭐 그 잘못에 준하게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텐데 이건 무슨 판결문도 보니까 그게 세습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거는 그 사정이고 세습하면은 또 방송계 쪽도 세습이 있지 않습니까? SBS가 지금 사실상 세습이죠. 윤세영 회장
윤세영 회장이 이제 태영 회장으로서 그렇습니다. SBS 초대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윤성민 SBS 홀딩스 부회장에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권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윤세영 회장의 장남이기 때문에. 근데 방송이라고 하는 게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위임받은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임받은 거예요. 공공이 위임을 한 건데.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세습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 근데 네. SBS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세습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 SBS 저리 가라는 세습 방송사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윤성민 부회장 같은 경우 아직은 부회장이고요. 그렇습니다. 회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제 전 직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예. 김용민 PD가 네. 굉장히 그 내부 사정에 정통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네. 취재를 했는데 네. 기사를 나중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정말 겁나게 드라이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 이거는 저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예. 이거는 예. 사족을 달지 마라.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독자들이 읽으면 뭐 이런 방송사가 다 있다고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예. 객관적인 팩트만 던져도 예. 충분히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 아니 무슨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서 3남매가 예. 방송사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이런 방송사가 있네요. 김장환 목사에게는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아들은 김요셉 목사. 그렇죠. 수원 원천교회 담임 목사고요. 아, 원천교회. 예. 둘째 아들 김요한 목사. 이분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이게 대전에 있어요, 이거는. 대전. 예. 네. 셋째는 김애설 씨라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의 지금 극동방송 안에서의 직함이 뭐냐? 첫째 아들 김요셉 목사. 네. 이 양반은 극동방송 재단이사. 그렇습니다. 재단이사. 그리고 둘째 김요한 목사는 극동방송 대전지사장. 그렇습니다. 네. 셋째 미국에 있는 딸 김혜설 씨는 극동방송 미주지사장.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극동방송 회장.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이거는 근데 극동방송이 네. 이런 식으로 그 전행을 해도 네.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그 재단 이사회가 있긴 한데 이게 재단법인이거든요. 예. 주식회사도 아니고 예. 재단법인인데 여기 뭐 저기 재단 이사들이 다 김장한 목사의 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무슨 쉽게 얘기해서 예. 회원들끼리 듣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예. 이게 인터넷 방송이면 이해가 되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예. 사실상의 이게 지상파 방송이에요. 지상파 방송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이렇게 견제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김장한 목사가 올해로 극동방송의 책임자가 된 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저 위쪽 동네보다 많습니까? 1973년부터. 그럼 우리 저랑 민동기 부장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사장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계시는 거네요? 예, 고위 그 관계자로? 당시에는 이제 극동방송이 따로 있었는데, 예. 극동방송이 아닌 아세아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네. 책임자가 김장한 목사였어요. 네. 아세아 방송이 1973년 6월인가가 이제 개국일 겁니다. 개국했던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아세아 방송의 책임자였다가 나중에 극동방송하고 아세아 방송이 합쳐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장한 목사가 이제 사장이 된 거죠. 네. 그 아세아 방송은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이 됐는데 어쨌든 따져보면은 네. 연원을 따져보면은 1973년부터 현재까지 극동방송의 최고 책임자를 계속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장에서 회장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실권은 김장한 목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네. 그럼 지금 40년 동안 우리 민동기 부장 나이가 나오네. 40년 동안 사장을 한 이거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40년 동안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9개의 정권이 지나간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거의 1인 통치 시스템인 거지. 거의 전제군주적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윗동네도 예. 김일성, 김정일, 예. 김정은으로 예. 바뀌었어. 예. 이분 비결이 뭘까 이거?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인데. 창피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지상파 방송인데 이게. 이게 안 돼요 이러면은. 이게 전파는요 공공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 방송이라 할지라도 이게 일가가 이렇게 다 해먹는 구조가 되면 안 되지. 이거 안 됩니다. 김장한 목사가 얼마나 그 극동방송 조직 안에서 거의 뭐 지존이나 다름없는 위치냐면은. 계셨을 거니까 분위기 가장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알지. 극동방송 내 소회를 밝히자면은 그 길 열심히 가다 홍대 입구 있잖아요. 극동방송으로 들어가.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보면 약간 좀 멀쩡한데 건물만 보면. 그렇지, 멀쩡하지. 안으로 들어가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뭐에 빨려 들어가면서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키워주시는 어떤 여가수가 있었는데, 여가수의 음악을 반드시 틀어라, 꼭 틀어라, 뭐 이런 지침도 있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틀어라 그러면 그 여가수 그 노래를 계속 틀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프로에서 뭐 여러 개는 못 틀고 매 프로그램마다 이제 틀도록 한 거지. 내가 이제 재직했을 때 일입니다. 이거. 뭐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어. 정경주 씨라고. 네, 지금은 뭐 잘 안 나오던데. 그래요? 그리고 또 송정미 씨라고 있습니다. 이 CCM, 그렇죠. 이 한국 그 개신교 음악 쪽에서는 이 양반이 거의 뭐 이미자 같은 주인공이야. 근데 이 양반하고 사장하고 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송정미 노래가 금지곡이 됐어요. 그 사장하고의 어떤 관계가 안 좋으면은 또 그 노래가 안 나가. 아니 무슨 송정미 씨가 뭐 마약을 노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뽕을 하자 이런. 아니 CCM인데 그게 나오니까 음악도 굉장히 영적입니다. 아주 좋은 음악인데 틀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뭐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 하던 때도 기억이 나는데 2000년 일입니다. 그게. 야 그게 2000년 일이에요? 네. 야. 이렇게 거의 사장의 한 말씀이면 온 그 조직이 다 따라야 되는 이런 구조. 제가 참 지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그 극동방송 들어가서, 일했던 곳이 창원인데, 왜 창원이냐? 창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서울에 있으면 사장이 만약에 방송을 듣고 음악이 조금이라도 야하면, 야하다는 건 뭐 리듬이 들어가고 뭐, 이게 뭐 좀 전자기타 음악이 들어간다든지, 이른바 좀, 이 음악이 좀 세다. 뭐 천송가처럼 이게 웅장한 오케스트라 이게 아니라 그걸 야하다 그래요? 야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항상 정통 찬송가 7 그리고 복음성가 3 근데 복음성가도 절대 야한 음악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창원에 갔는데 창원에 가끔씩 이제 김장한 목사가 내려오면은 김장한 목사가 지금 김포공항을 승천하셔서 김해공항에 이제 강림하실 때가 왔다. 그럼 그때부터 다 찬송가를 들기 시작하다가 그 양반이 김해공항을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가시면은 그때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선 또 이혼한 사람 음악을 못 틀게 했어요. 왜요? 예? 김장한 목사 책을 보면은 그 가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혼한 사람의 음악을 튼다는 거는 뭐 기독교적 정신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근데 우리 간부 중에는 또 바람 피다가 걸린 분도 계시거든. 뭐 인간사가 뭐 그렇죠. 그런 분들은 괜찮고 그 이혼하면은 다 노래를 못 틀게 돼 있어요. 예, 이것도 참 웃기고. 그 가수들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가수도 그렇고 뭐 그래요. 그래요? 예. 직원이 이혼을 했다? 나만 한 사람 없어. 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뭐 일부러 뭐 강제로 해직하고 그렇진 않지만 프로를 안 주는 거지. 그렇게 나간 선배가 있었어요. 야, 예, 이혼했다고. 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상식과 이 어떤 사회적 규범 이게 나날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는 사장의 한 말씀이면 그게 법이고 또 사규고 규칙이고 규율이고 이래버리니 내가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었지. 그래서 난 2000년
10월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김장한 목사가 책을 냈어요. 네.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그 당시 모 국장은 이 책을 보더니 그를 만나면 마음에 그 소화불량이 온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던데. 예. 그 당시에 그 김장한 목사 책 출간 기념 행사에 전두환도 오고 노태우도 오고 그 김영삼도 왔는데 그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뭐 그걸 자체하고 그 책을 블랙 베스트셀러를 만들려고 홍보국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명서점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사려고 사재기 했구나. 사재기 하겠지. 종교 분야 1등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 안 갔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 당연히 아니죠.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김장환 목사의 무슨 무슨 비서로 일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름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하려고 하는데 PD 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내 손으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지. 근데 조용기 목사 비판했다가 잘렸어요. 사실상 잘렸지. 사장이 불러가지고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하려면 나가서 해라. 그래서 이제 마침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 시점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날이야. 공교롭게도. 아니 내 얘기가 너무 길었다. 아니 근데 방송에 대해서 그 정도로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으면 내부 뭐 회계나 경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극동방송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격리 책임자가 김장한 목사의 그 최측근이었어요. 그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장한 목사가 심우했던 교회가 있거든. 수원중앙침례교회. 거기 장로가 그래 그 사람이. 야 견제받지 않은 채 40년 동안을 극동방송 사실상 1인 체제를 해왔다는. 그렇지. 그 양반 회사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었어요. 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모 선배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아침에 아주 일상적이고 뭐 평범한 멘트였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뭐 숭고한 뜻을 잘 헤아려서 뭐 하여간 우리가 역사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뭐 하여튼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이념적인 멘트도 아니고 그냥 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멘트였는데 그 말했다고 진행자를 교체했었어요. 왜요? 그 아나운서인데 그 현지 자기 방송사 직원이고 아나운서인데 그 잘랐어. 해고를 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진행자 일을 못하게 했어. 아니 왜 평이한 전두환하고 친하잖아. 전두환하고. 응? 그 정도도 참 방송이 그 정도도 얘기를 못하면 아이고 참. 극동방송은 정말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말이죠. 그때 이제 막 극우 세력들이 막 서울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할 때 이걸 생중계한 방송입니다. 아니 뒤집어서 생각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뭐 CBS가 뭐 촛불 집회, 국정원 선거 부정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서울광장으로부터 생중계한다? 이거 난리가 나는 거지. 뭐 CBS 문화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일은 CBS에서 없었을 뿐더러. 근데 극동방송 그랬다니까. 야, 이거 완전히 이게 방송이 사유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예,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극동방송 얘기는 뭐 이쯤으로 하죠. 참 할 얘기는 한 2시간 분량 더 있어. 우리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하시죠. 예. 극동방송은 종종 나올 것 같아. 예. 자, MBC 아나운서들이 또 집단 전출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지금 언급하신 이 부분이 아나운서 이름만 딱 되더라도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 워낙 방송에 안 나오신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뭐, 강재영 아나운서, 최율미 아나운서, 김상화 아나운서, 예전에 다 날렸던 그런 아나운서들입니다. 확실히 실력이 있는 아나운서들입니다. 그럼요. 제가 그분들 방송을 듣거든요. 옛날에. 정말 실력파 아나운서입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나운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MBC가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파업에 아주 열심히 예. 참가를 했던 예. 그런 아나운서라는 특징이 있죠. 아이,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요. 노조할 때 앞장서고 그래요, 실은. 노조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자. 왜냐, 자기 실력은 더 이상 어떻게 연마할 필요가 없을 정도 지경이 오르니 회사의 구조, 또 언론사의 어떤 그런, 현재 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나에게서 이제 드디어, 우리 공동체로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런 실력파 아나운서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예.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예. 지난 3월에요. 예. 업무와 상관없이 타부서로 발령났던 아나운서, 기자, 예. PD들에 대해서 예. 원직 복귀를 명령을 했습니다. 원직 복귀를 명령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명령 다시는 내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그래서 지금 최율미, 김상도 아나운서도 예. 아나운서국으로 다 돌아왔어요. 예. 근데 예. 문제가 뭐냐? 프로그램 진행을 안 맡깁니다. 이게 라디오 뉴스 이런 정도. 진행을 안 맡겨. 그리고 강재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지난 4월에 비제작 부서로 또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원 명령 취지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예. 일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을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사측이 지금 이 직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 이들 아나운서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안 맡겨놓고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다시 비아나운서국으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정말 일을 안 했어요? 아니, 일을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맡기고 예. 뭔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일을 안 줬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작년 파업에 참가했던 MBC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끝까지 예. 배제를 하겠다. 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는 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 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도 성명을 이렇게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김재철 전 사장의 그림자 여전히 지금 MBC 부근을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 예. 약간 보수의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이 좀 편하게 얘기해서 보수의 광풍이지 예. 극우의 광풍이 저는 불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 2월 사장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극우 광풍의 분위기를 타고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극우적인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도처에서 자꾸 하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상당히 좀 걱정이스럽고요. 그래요. 예. 예전에 KBS 사장, 정현주 사장이 이제 재임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연임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현주 사장의 경쟁자였던 한 분, 그분이, 당시 참여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에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KBS를 이끌겠다. 그렇습니다. KBS 노조 지금 정인주 사장 무시한다. 내가 들어서면 노조를 확 잡아서 이렇게 잘 이끌어보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도 제고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랬던 거예요. 그게 KBS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명박 정권에 충성하시더만 보니까. 예. 사장을 하셨더라고.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예. 그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방송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풍경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권에서, 지금, MBC 사장, 김종국 사장이죠. 만약에 문재인 정권 들어섰다? 김종국 사장 퇴지만 한 법 없어. 아니.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또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송 3사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권에 따라서 얼굴색 바꾸고 표변할 수 있고 그 정권의 컬러에 맞게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차라리 관료들도 그래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료랑 똑같아요. 차라리 나는
방송 3사에 있는 그런 인사들 가운데 예. 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의 그 색깔을 접지 않고 예. 계속 가겠다.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인정을 해주겠어요. 네. 근데 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예. 본인의 컬러와 노선을 수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KBS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한 80%가요. 절대로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보인지 보수인지 혹은 뭐 자기 의견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KBS맨으로서 공영방송의 어떤 직원으로서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야 나중에 출세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랜만에 그 땡땡. 네. 그 땡땡. 그 인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색깔을 딱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말이야. 아이. 노무현 때는 아무 색깔 안 드러내다가 현 정권이 색깔을 요구하니까 그 색깔에 맞춰서 또 표현하는 인간. 뭐 그 새끼뿐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 KBS 직원들의 한 80%가 그렇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널려 있죠. 예. 아마 통합진보당이 정권 잡잖아요. 예. 통합진보당 코드로 바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비극이야, 비극. 내가 원래 아로 회원이었다. 뭐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어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한국 언론의 비극이에요, 비극. 예, 특히 방송사들은요. 여러분 방송인들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정권에 따라서 겉과 옷을 갈아입는 분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중립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 뭐 혹은 뭐 어느 편에도 안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들 좋아하셔. 근데 그런 사람들의 10중 8구는 내가 지금 색깔을 드러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색깔을 안 드러낸다는 거, 현 정권에서 색깔을 안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은 명백한 언론 탄압, 명백한 이런 보도,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거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죠. 이 문제 제기를 해야지. 욕먹기를 두려워하거나 예. 어느 누구로부터 욕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예.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불의한 시대에 침묵을 유지하면서 관망하자, 지켜보자, 품위를 잃지 말자 이러는 사람들 백발백중 삭후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지금 시대에 삭풍을 맞지 않고 안온한 그런 이런 신뢰에서 이렇게 안존하시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